미중 관세 협상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80%까지 낮추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지난달 미국으로 수입된 중국산 제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입국이 금지된 한국 국적 여성이 여권 이름을 바꿔 재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국민의힘이 결국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속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중국과 관세 협상을 하루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80%까지 낮추는 게 적절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협상 전에 중국 측의 일부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열리기 직전인 현지 시간 9일 아침 8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80%로 낮추는 게 적절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스위스에서 중국과 협상을 벌일 대표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달려있다고도 적었습니다. 현재 145%인 대중국 관세를 80%로 65%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80%를 유지하겠다는 뜻인지 이번에 협상의 한 단계로 일단 80%로 낮추겠다는 뜻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 전에 관세를 먼저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still remains with his position that he is not going to unilaterally bring down tariffs on China. We need to see concessions from them as well. 그러면서 80%라는 수치도 정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As for the 80% number, that was a number the president threw out there, and we'll see what happens this weekend. 내일부터 열릴 협상에서 두 나라는 일부 타협안을 바탕으로 관세를 서로 소폭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블룸버그는 이 밖에 미국의 큰 목표는 히토류 수출 제한을 푸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펜타닐 문제도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 측 총책임자인 공안 부장이 협상에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종적 합의는 양측이 입장 차이가 분명해서 이번은 물론이고 단기간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미국으로 수입된 중국산 제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으로의 중국 수출은 지난해 대비 21% 급감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전체 수출은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미 달러 기준으로 8% 이상 성장했습니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 의원이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LA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사회와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민 의원은 한인사회가 가장 걱정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이민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진행 중인 소송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at least one court so far that has found that those are an illegal use of his tariff authority. That Congress, as you know, Congress and only Congress has the power to create new taxes. I believe that as this case works its way up, eventually the Supreme Court will agree that this was an illegal use of tariffs. So I'm hoping that moves forward quickly. 민 의원은 또 한인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민 정책과 DI 정책 축소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비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47지구에서 접전 끝에 당선돼 연방 하원에 처음 진출했으며 47지구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지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와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50만 명의 임시 체류 허가를 종료할 수 있도록 연방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4개국 출신 이민자 50만 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임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2년간 미국 내 합법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해 이들을 추방 대상자로 전환하려 했고 이에 대해 보스턴 연방법원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이민정책 결정 권한을 침해했다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30일 내 출국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추방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6월 6일까지 현역 군인, 7월 7일까지 예비군과 주방위군을 대상으로 성전환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자발적으로 전역을 선택할 경우 퇴직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약 1,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자진 신고를 마쳤고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자발적 전역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행정명령으로 서명한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앞서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 긴급 판결을 통해 시행을 허용하면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한편 트랜스젠더 군인 권익단체에 따르면 현재 미군 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는 약 15,000명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입국이 금지된 한국 국적의 여성이 여권 이름을 바꿔서 재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7일 뉴욕 나야가라 폭포 인근 레인보우 브릿지 입국 심사대에서 41세 한국 국적 여성 남영신 씨를 불법 입국 시도 및 허위 진술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신 씨는 남혜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한국 여권을 제시하며 입국을 시도했고 지문 채취를 거부했지만 이후 2차 심사에서 남영신이라는 인물과 일치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해 4월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한 차례 입국이 거부됐고 지난해 7월에는 텍사스 국경에서 다시 입국을 시도하다 구금된 뒤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남 씨가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면서 허위 진술까지 한 점을 들어 기소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정유소 폭발 사고 이후 발생한 가솔린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환급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SK 에너지 아메리카와 네덜란드 정유회사, 비톨 등 정유사들과 총 5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3,750만 달러가 소비자 보상금으로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2015년 2월부터 11월 사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와 중부에서 주요한 소비자로 지난 1월까지 신청을 완료한 경우 1인당 평균 21달러 65센트가 자동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토렌스 엑소모빌 정유 공장 폭발로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자 일부 정유사들이 이를 악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주정부는 이들이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이번 환급은 기업의 가격 담합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욕주에서 한 고위직 공무원이 배달기사에게 총격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스터타운 경찰국에 따르면 체스터 도로관리국장인 존 라일리는 지난 2일 밤 자신의 집 앞에서 길을 잃고 도움을 요청하던 20대 도어대시 배달기사에게 총을 발사해 등에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피해 배달원이 당시 휴대전화가 고장나 인근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과 라일리 도로관리국장이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My phone is broken. Can you help? 당국은 라일리 국장이 연방 총기 판매 면허를 소지한 공직자로 확인됐다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말로 다가온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많은 한인 업소들은 본격적인 대목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불경기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말 마더스데이를 앞둔 많은 한인 업소들. 경기가 예년만큼은 못하지만 부모님 선물을 장만하려는 손님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여기에서는 효소하고 또 프로바이오틱이 여기 셀륨 유한영양께 아주 탁월해요. 특히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여성이 주요 고객인 업체들은 이미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유한양행에서 만든 모든 녹용 홍삼 제품을 포함한 저희 까무트 효소, 혈당 면역 케어 등을 비롯해서 건강식품 모두 한 개 구입 시 20%, 두 개 구입하시면 30%, 세 개 이상 구입하시면 40%까지 세일해 드리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건강식품 업소들은 어느 때보다 큰 폭의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고가부터 알뜰 선물까지 가격대별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K힐링에 마더스데이 공짜 선물 대잔치를 기다리시는 고객분들이 참 많으세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희가 다양한 세일과 역대급 선물을 준비해 놨거든요. 저희 K힐링에서 다양한 믿을 수 있는 제품 구매하시고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고.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찾아온 상반기 최고의 대목 마더스데이. 한인업소들은 가뭄의 단비 같은 특수가 이어지길 바라며 다양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전 세계 14억 카톨릭 신자를 이끌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의 즉위미사가 18일 거행됩니다. 콘클라베에 직접 참여한 유흥식 추기경은 영화 같은 야합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함께 미사를 집전한 신임 교황 레오 14세. 바티칸은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미사가 오는 18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첫 일반 아련은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바티칸에선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매주 수요일 오전 일반인들이 교황을 아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바티칸에서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추기경으로는 1978년 10월 이후 약 47년 만에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은 한국 취재진을 만나 콘클라베에 참여한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영화엔 콘클라베에서 정치적 야합이 이뤄지는 것처럼 그려졌지만 실제로 경험한 교황 선출 과정은 형제적이고 친교적이고 아름다웠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걸 밖에서는 가는 엄청난 투쟁이 있는 것처럼 하고. 유 추기경은 또 레오 14세 교황이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총장 시절 4차례 한국을 방문했다며 그 경험에 대해 말하며 좋았다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국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자를 다시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는 오늘 새벽 내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의결이 필요합니다. 의결은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다는 것이 선관위 의결이 되겠죠. 한덕수 후보의 입당과 후보 등록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중 전 당원 대상 투표를 거쳐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지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두 후보 측은 어젯밤 두 차례에 걸쳐 실무진 차원의 심야 단일화 협상을 벌였지만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지지층과 무당층만 조사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입니다. 당원이나 또는 정당 지지자의 여부를 물어서 그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후보 측이 반대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경선에서 승리한 그 방식,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받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후보 교체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기로 결정했고 바통을 이어받은 비대위가 본격적인 후보 교체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 후보 측은 강제적인 후보 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선관위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등록 절차에도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은 또 대선 후보 교체를 막아달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당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간 초유의 충돌 사태, 여기에 당 지도부에 의한 대선 후보 강제 교체까지 그간 전례 없는 일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정치권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법원이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이 모두 기각된 겁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나 가처분 판단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자에게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소집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금지해달라며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 소집 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된 것과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단일화 찬성 여론 등이 80%를 넘긴 당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하는 전당대회 개최를 비롯한 단일화 관련 일정의 법적 걸림돌은 사라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그제 또는 어제, 전당대회를 오늘 또는 내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내자 김 후보 측은 당원, 당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북을 닷새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정당이나 지역이 아닌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는데 국민의힘 내 단일화 갈등 속에서 TK 민심의 틈을 파고들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민주당인 험지로 꼽히는 경북 지역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올해 10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경북 경주를 찾아가 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주 에이펙도 잘 돼야 되겠죠? 준비가 좀 부실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국회 차원에서도 잘 챙기라고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에 충직한지 일할 때 유능한지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 유능하냐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북 영주 예천을 방문한 데 이어 닷새 만에 또 경북행을 택했는데 보수 진영 내 단일화 갈등이 증폭된 상황을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북의 표심을 잡는 기회로 삼으려는 포석도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그래도 고향이고 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모르겠죠. 민주당은 TK에서 30%대 득표율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이 후보의 선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35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는 내란 종식을 위해선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미국 보란 듯 두 나라 연대를 과시했는데 푸틴은 열병식에 참석한 북한군 대표를 만나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탄도미사일과 탱크를 비롯한 러시아 무기와 함께 10,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줄을 지어 행진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이 나치 독일에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 80주년 열병식입니다. 20여 개 나라 정상이 참석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입장해 나란히 앉아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Вся страна, общество, народ поддерживают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북한군은 열병식 행진에는 불참했지만 부총 참모장과 정찰 총국장 등 파병 부대 지휘부로 알려진 고위장성 5명이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후 이들을 따로 만나 격려했고 파병 총책임자인 김용복과는 포옹까지 나눴습니다. 대통령님 높은 평가에 사의를 표합니다. 중러 정상은 앞서 어제 반년 만에 회담을 갖고 미국을 겨냥한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관련국들의 일방적 대북 압박 포기를 촉구했고 미국의 패권주의와 관세 정책이 국제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러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푸틴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은 피와 불로 맺어진 우정으로 계속 뭉치자고 화답했습니다. 面对世界之变维护国际公平正义做出新的更大的贡献 종전 협상에서 자국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러시아와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중국, 양국 정상이 미국을 견제하며 보란듯 손을 맞잡은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혁입니다. 중국 중부 지역에 강한 돌풍과 함께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차량과 시설물들이 파손될 정도로 강력했는데 현지 주민들은 인공 강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란 특파원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조약돌 만한 우박이 포장마차 안으로 몰아칩니다. 손님이 식사를 하다 말고 천막을 잡고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다른 야외 식당들도 갑자기 쏟아진 우박에 장사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노점상 상인들은 차양이라도 들이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강풍의 위력에 속수무책입니다. 중고차 업체 주인들도 망연자실입니다. 판매용 차량의 차체가 찌그러지고 유리창도 다 깨졌습니다. 건물 시설물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중부 산시성 시안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몰아쳤습니다. 일부 지역엔 직경 약 5cm, 커다란 우박이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퇴근 시간 갑작스레 우박을 맞은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과 시설물의 파손도 잇따랐습니다. 공항 지붕도 뚫려서 터미널 안으로 우박과 비가 새어들었고 일부 항공편 지연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일각에선 극심한 가뭄을 겪던 산시성 당국이 인공강우를 내린 게 우박을 만든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우박의 원인은 냉온 기류의 충돌이며 인공강우 촉매는 오히려 우박의 형성을 막는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네, 앞으로 재외 국민들은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을 받는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내일 LA 한인회관에서 흥사단 창단 112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이번 창단 기념식에서는 흥사단 스카우트 777 대원들도 참여해 미주 흥사단 운동의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오는 5월 15일 바이크데이를 맞아 자전거를 타고 탑승하는 승객들은 무료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링크는 바이크데이가 친환경 교통수단을 함께 장려할 수 있다며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를 타는 승객들은 승차권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경찰국은 지난 7일 밤 12시 12분쯤
베이사이드와 더글러스턴 일대를 관할하는 111번 관할구역에서 김모 경관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은 김 경관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외국민들은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을 받는 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한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적자가 심각한 샌디에고시가 발보아 파크의 주차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의회는 2026년 1월부터 발보아 파크 주차장의 대부분 구역을 유료화하는 예산안을 검토 중이며 유료화 시행 첫 6개월 동안 1,100만 달러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표결이 진행됩니다. 네, 5월 9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